안녕하세요. 오토캐드 2018 초보 탈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과정은 여러분 오토캐드 2018 과정을 들으실 때 나는 컴퓨터를 처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컴퓨터 자체가 너무 힘들다 또는 예제가 너무 복잡한 것 같다 처음 하는 것 치고 라고 생각합니다. 강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보 탈출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첫 시간으로 화면 구성에서부터 가장 기초적인 화면 열기라던가 옵션에 관련된 부분을 살펴볼 거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루하루 지나면서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할 건데 우리 오늘은 화면에 관련된 화면 구성에 대해서 보는 거라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가장 기본적인 게 선 그리는 거겠죠. 그래서 선 그리는 부분에서도 간단한 예제로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할 부분은요. 오토캐드 2018 버전. 여러분은 나는 캐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토데스크사에 가시면 오토캐드 2018 버전, 이게 18 버전이 제일 최신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체험판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체험판이라는 것은 30일 동안 여러분이 활용해 보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구입을 하거나 하는 부분인데, 자, 나는 캐드 프로그램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선 오토데스크사 한국 그 협회에 들어가셔서 우선 오토캐드 2018 버전을 다운받으셔서 먼저 설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화면 구성에 대해서 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화면에 새 도면, 새 파일을 어떻게 여는지, 그리고 나중에 작업을 하고 나면 저장이라던가 열기에 관련된 부분을 볼 것이고, 그리고 기본적인 옵션 사항과 기본 설정에 관련된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토캐드 2018 버전을 보게 되면 화면과 같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2D 과정이기 때문에 리본 메뉴 자체가 이제 2D로 나올 거예요. 섬, 폴리섬, 원, 호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만약에요, 내가 2018 버전을 열었는데 여기에 박스라든가 3D 그림이 보인다라고 하시면 여러분 2D가 아니라 3D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꿔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자, 처음 설치를 하시고 나서 우리가 이 캐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시게 되면 보시다시피 2D로 자동 넘어갈 것이고요. 자, 여기 화면에는 하얀색이지만 내 거는 왜 검정색이지? 라던가, 또는 밑에 보면 좌표계 색상이 빨간색, 초록색이지만 나는 그냥 똑같이 하얀색이라던가, 또 아래 하단에 보시면 명령이라고 해서 커맨드 라인이라고 하고요. 여기에다 이제 명령어를 입력을 할 건데 글씨체라던가 글씨 크기가 얘랑 틀리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옵션에서 설정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는 첫 시간으로 2018 화면 구성에 대해서 볼 거고요. 리본 메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 A라고 쓰여져 있는 버튼 보이시나요? 요거를 누르면 이 안에 새 파일이라던가 오픈이라던가 저장이라던가 옵션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안에 있고요. 자, 또는 위에 보시다시피 새 도면 열기, 이거는 저장된 파일 열기 또는 저장하기. 저장이 해서 여러분이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또는 다른 이름으로 재저장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홈 탭을 눌렀을 때 나오는 명령어들, 대부분 홈 탭 안에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명령어들이 쭉 모여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하나 실행을 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아래 여기 하얀색 부분이 이제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명령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커맨드 라인이라고 해서 명령어를 직접 입력하는 부분이 이 아래 창에 있습니다. 자, 이 커맨드 라인이 없어졌어요 라고 해서 질문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 커맨드 라인이 없어졌을 때 다시 복구하는 방법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홈 탭에는 어떤 명령어들이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보면요.
홈 탭을 누르게 되면 이 홈 탭에서는 가장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2D 명령에서 많이 사용하게 될 명령어들이 모여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홈 탭에서만 작업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우선 그리기에 관련된 부분들. 자, 여기 보면 역삼각형 표시가 조그맣게 보이죠? 그리기 옆에. 자, 얘를 누르게 되면 하위 명령어들이 좀 더 있을 겁니다. 자, 그리기에서도 가장 많이 기본이 되는 그리기 명령이고요. 자, 그 다음에 수정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편집에 관련된 부분이겠죠. 그림을 그리고 나서 이동한다거나 복사한다거나 또는 회전한다거나 대칭시켜서 복사 또는 이동한다거나 축척, 신축, 배열, 목깎기, 여기 역삼각형 표시가 보이시죠? 얘를 누르면 이 안에 또 다른 명령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르기. 자, 여기는 지우개 표시죠? 얘는 분해해주는 부분이고 얘는 등간격 복사에 관련된 명령입니다. 이런 식으로 편집에 관련된 명령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같이 저는 이제 기초 과정을 할 건데요. 대부분 기초 2D 기초라고 하면 그림을 그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리기와 수정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주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주석이라는 부분은 우리 문자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우리 문자도 있지만 치수 기입을 하게 되면 그 치수 기입 안에도 문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주석 안에는 문자와 치수에 관련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도면층이라는 것은 레이어라고 해서, 자, 우리가 이제 지금은 제가 전반적으로 쭉 설명을 드릴 거고,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한 부분, 뭐 선이라는 명령, 폴리선이라는 명령, 이런 식으로 한 부분 한 부분 따로 진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면측이라는 것은 레이어라는 명령인데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레이어 우리가 진도 나가면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블록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성이라고 하면 뭐 내가 그린 객체의 색상을 바꾼다거나 또는 두께를 바꾼다거나 또는 라인 타입을 바꾼다거나 할 때 어떠한 특성을 바꿔줄 때 쓰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외에 그룹 유틸리티, 클립보드 뷰 등이 있고요. 자, 또 삽입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옆에 주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 주석이라는 부분에서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문자와 치수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문자, 주석 탭에 들어가면 문자에서도 얘는 요거 하나이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치수에 관련된 부분도 좀 더 디테일하게, 지시선에 관련된 부분과 테이블에 관련된 부분 등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탭을 누르게 되면 주석이라는 글자를 클릭하게 되면 주석이라는 리본 메뉴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자, 이런 식으로 뷰를 누르게 되면 뷰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요. 대부분 홈 안에서 다 해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뷰에는요, 뷰에는 UCS 아이콘이라던가 또는 뷰 클립, 큐브, 그 다음에 탐색 막대 해서 뷰폴트에 대한 도구를 여기서 설정할 수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도구를 꺼냈다 또는 없어졌다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일반적으로 일 때는 없어요. 그런데 해치라는 명령을 사용했을 때 그 해치를 선택하게 되면 뜨는 이런 리본 메뉴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명령어를 배우면서 한 부분 한 부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행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토캐드를요 저장을 하셨으면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까셨으면 어떻게 해준다?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있을 겁니다. 그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이콘이 생성이 됩니다. 얘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뜰 거고요. 자, 우선은요, 여러분, 지금 화면이 이렇게 3D 상태로 보인다라고 하시면 얘를 2D로 바꾸셔야 되는데, 자, 우리 이건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밑에 보시면 작업 공간 전환이라는 요 톱니같이 톱니 바퀴처럼 보이나요? 여기 보이세요? 여기 아래 여기 화살표를 누르시고 제도 및 주석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2D 명령으로 들어갑니다.
처음에 아마도 여러분이 실행을 하시게 되면 명령창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한 줄로만 보일 겁니다. 얘를요, 옆에다 이제 밑에다가 이렇게 놓을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땡땡땡 보이세요? 요거 땡땡땡. 얘를 클릭한 상태에서 옮겨 보세요. 옮기시면 자, 여기 내가 원하는 위치가 여기다. 자,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붙습니다. 자, 해서 여기가 2줄밖에 안 보이니까 조절해서 3줄 정도 보이게 또는 4줄 정도 보이게 하겠다. 크게 조정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얘가 없어졌어요. 자, 없어졌다라는 건 컨트롤 키 숫자 9번인데요. 이렇게 없어졌어. 닫기를 해버렸어. 이랬을 때는 컨트롤 키와 숫자. 여러분, 왼손으로는 컨트롤 키 버튼을 누르고 계시고요. 숫자 9번 있죠? 9. 숫자 9를 같이 누르게 되면 이렇게 하단에 나옵니다. 보이세요? 자, 닫기 누르면 이게 뜨죠? 예 버튼 눌렀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쵸? 컨트롤 키와 숫자 9를 누르게 되면 다시 나타납니다. 이것도 게시판에 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커맨드 라인 명령창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 많이 하시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리본 메뉴가 쭉 나오는데요. 이것도 뭐를 막 누르다 보니 갑자기 메뉴가 없어졌어요 라고 하세요. 자, 우선은 자, 여기 보면 얘를 화살표 있죠? 이거 누르면 한 단계씩 작아져요. 보이세요? 그죠? 한 번 더 누르면 없어지죠?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밑에 리본 메뉴가 없어졌어요. 메뉴가 없어졌어요 라고 하시는데요. 클릭하게 되면 나타나긴 하지만 지금 현재는 없어졌잖아요. 자, 요거 화살표 누르시게 되면 한 단계 한 단계를 복구할 수 있고 또는 한 단계 누르시게 되면 한 단계씩 이렇게 작아지거나 또는 이렇게요. 이렇게 켜줄 수 있습니다. 조정해 주시면 되세요. 자, 홈 탭을 눌렀을 때 보여지는 명령이고요. 자, 여기 그리기 밑에 여기 역삼각형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 여기 나와 있는 건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명령어들이고 아래 보시면 또 다른 그리기에 관련된 명령어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이렇게 역삼각형 표시가 조그맣게 보인다라고 하시면 아, 이 안에 뭐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얘를 클릭하게 되면 역시 옵션이 쭉 뜨죠. 자, 요 호도요. 화살표 역삼각형 부분에 클릭하시게 되면 뜨죠. 폴리선이라던가 선은 없죠? 그런 부분이 자, 이렇게 조그만 역삼각형 표시가 나와야지만 또 다른 하위 메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수정에서도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하위 메뉴가 있고요. 주석에서도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주석을 삽입을 누르게 되면 뭐 블럭에 관련된 부분들, 주석을 누르게 되면 문자에 관련된 부분들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뒤에 있는 명령어들은 그렇다 우리가 사용하지는 않고요. 자, 뷰에 가시면 UCS 아이콘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얘가 지금 눌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데 얘를 클릭하게 되면 이 좌표계가 없어진 거예요. 저 좌표계가 없어졌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뷰에 가시면 자, UCS 아이콘이라는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나타납니다. 자, 탐색막대라는 부분 보이시죠? 이 탐색막대인데요. 얘를 클릭하게 되면 이 탐색막대가 또 사라지죠. 자, 뷰 큐브라는 것을 누르면 이런 식의 형태가 나오는 거고요. 보이죠? 탐색막대는 요겁니다. 되세요? 그러니까는 나는 화면이 선생님하고 틀립니다. 똑같이 맞추고 싶습니다 하시면 뷰에 가셔서 UCS 아이콘을 체크하시고 나머지는 다 꺼주세요. 그냥. 자, 이렇게 해주면 우리 기본적인 부분이 나올 거고요. 자, 우리는 이제 밑에 있는 커맨드 라인이라는 이 부분에다가 한 부분 명령어를 직접 입력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또 바탕화면은 검정색이잖아요. 근데 아까 화면도 하얀색이었죠. 이런 부분을 바꾸는 거는 이제 옵션이라는 부분에 들어가셔서 바꿀 건데요. 자, 요 A라고 되어 있는 요 역삼각형 버튼을 누르게 되면 또 다른 하위 메뉴들이 있고요. 이 안에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옵션이 뜨는데 뭐 파일이 있고요. 화면 표시 부분을 보시면 돼요.
색 구성표라는 부분이 지금 어둠으로 되어 있는데 경량으로 하게 되면 좀 밝은 개념으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보이죠? 근데 우리는 이게 더 나은 것 같고요. 어두움이. 있나요? 자, 스크롤 막대가 지금 여기는 없잖아요. 스크롤 막대를 넣고 싶어요. 그러면 체크하셔서 적용 버튼 누르면 스크롤 막대가 보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도구 막대 큰 버튼 사용하겠다 체크해 볼까요? 그러면 도구 막대의 큰 버튼을 사용하겠다라는 거고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리본 아이콘을 표준 크기로 크기 조정하겠다. 표준 크기로 하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게 요거예요. 색상 버튼을 누르게 되면 2D 모형 공간이라고 해서 지금 균일한 배경 부분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얘를 제가 흰색으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바탕이 흰색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은 편하신 대로, 자, 저는 눈이 부신 관계로 검정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색상을 바꿔줄 수 있는 거고, 십자선이라던가 여러 가지 여러분이 바꾸고 싶은 게 있으면 선택해서 바꾸시면 돼요. 자, 글꼴 부분은 여기 커맨드 라인에 나오는 글꼴이에요. 자, 도둠이고 나는 굵게 14포인트로 하겠다 그러시면 이 글자가 이렇게 커지는 거죠. 보이죠? 자, 해서 이렇게 맞춰 놓으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 나중에 좀 해보도록 할 겁니다. 지금 현재는 이 부분만 보도록 할게요. 자, 나는 이 화면의 색상을 바꾸고 싶다 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 A 버튼 역삼각형 누르셔서 옵션을 클릭하시게 되면 화면 표시라는 부분에서 색상과 글꼴을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건들지 마세요. 아셨죠? 자, 해서 해줬고, 자, 이제는 여러분이, 뭘 해야 될까요? 새로운 파일을 지금 제가 열어놨는데, 난 새로운 파일을 열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자, 여기 있는 A라는 버튼을 누르셔서, 새로 만들기라는 부분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템플릿 선택이라고 해서 템플릿 파일이 뜨는데요. 이 템플릿이라는 건 미리 이렇게 양식을 미리 만들어 둔 샘플들인데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빈 종이를 넣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여기 설정되어 있는 템플릿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양식이라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선택해서 열으셔도 되겠지만 우리는 가장 아무것도 설정되어 있지 않은 빈 종이를 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열기 옆에 조그만 역삼각형 보이시나요? 얘를 누르시면 영국식 없이 열기, 미터법 없이 열기라고 나오는데 자, 이 영국식 없이 열기라는 건 인치 단위로 가장 작은 사이즈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터법 없이 열기라는 것은 기본 A3 사이즈에 맞춰져서 만들어진 용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밀리미터 방식이고요. 자, 여기 있는 미터법 없이 열기라는 것을 열도록 할 겁니다. 항상. 다시요. 어떻게 한다? 새 도면을 열고 싶다. 자, 역삼각형 누르시고 새로 만들기 가셔서 자, 다른 거 선택하지 마세요. 열기 옆에 역삼각형을 누르시게 되면 미터법 없이 열기가 있습니다. 얘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라고요. 아셨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A3 사이즈에 맞춰진 대략의 크기가 A3 사이즈라는 거예요. 맞춰진 종이가 하나 열린 거고요. 위쪽을 보시면 오토데스크 오토캐드 2018이라고 되어 있고 드로잉 3이라는 것은 세 번째 파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직 한 번도 저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임시 이름으로 드로잉 1, 드로잉 2, 드로잉 3 이런 식으로 열리거든요. 지금 현재는 세 번째 열려진 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나는 이제 그림을 예를 들어 이제 그리잖아요. 이렇게 그리잖아. 그죠? 자, 그리는데, 그리고 나서 나는 얘를 저장하고 싶어요. 우리가 항상 기본적으로 새 파일을 열어서, 새 종이를 열어서, 꺼내서, 거기다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 다음 뭐 해야?
그냥 버려요? 아니잖아. 저장을 해야 되죠. 저장을 하셔야지만 나중에 그 파일을 다시 오픈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저장을 할 겁니다. 자, 저장을 하는 것은 save라는 명령이에요. 여기다가 save, save라고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름 저장하라고 나오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는 자, 여기 역삼각형 누르셔서 저장 버튼을 누르셔도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장 처음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내가 이 파일을 저장은 했어. 저장을 했는데요. 어디다 저장을 했는지 몰라요. 자, 나는 방이 되게 많아. 방이 되게 많은데 나는 어느 방에다가 내 물건을 넣었는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자,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 방에, 작은 방에, 뭐 책상 서랍에 거기 안에 물건이 있다라는 것처럼 여러분이 정확하게 저장하는 이 파일을 어디다 저장하는지 위치를 파악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 바탕화면에다가 또는 문서에다 해볼까요? 문서에다가 자, 새 폴더 하나 만들 거예요. 아니면 바탕화면에도 한번 해볼까요? 바탕화면을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파일, 새 폴더 방을 하나 만들게요. 자, 여기 위에 보시면 새 폴더 작성이라고 보이죠? 새 폴더 이름을 지정합니다. 자, 우리 뭐예요? CAD 2018 맞죠? 자, 2018이고 기초잖아요. BASE 베이스. 자, 2D죠? 이렇게 넣을게요. 됐어요? 자, 그럼 나는 이 방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저장 위치가 CAD 2018 안에 베이스 안에 2D 안에 있는 요 안에 있는 방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파일 이름에 보시면 우선 임시 이름으로 드로잉 3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름을 줘야 합니다. 자, one day. 자, one day라고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자, 파일의 유형에서는 AutoCAD 2013, LT 2013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파일의 버전은 2018 버전이기는 하나 2013, 2014, 2015, 2016, 2017까지 다 오픈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얘를 AutoCAD 2018 도면으로 맞춰놓고 저장을 하게 되면 이 파일은 AutoCAD 2018 버전에서만 열 수가 있어요. 근데 2018 버전은 이제 최신 버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사용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체험판 사용하세요. 그쵸? 회사에서는 이제 구입을 해서 하겠지만 그런 경우는 예전 버전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작업을 하고 나서 이 파일을 다른 사람한테 보내줘야 할 경우에는 대부분 버전이 낮출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저장을 하실 때는 그 사람의 버전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 2010이랍니다. 그러면 2010에 맞추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2010부터 2018 사이 버전은 다 오픈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예를 들어 2007이다. 그럼 2007 버전에 맞춰주셔야 된다고요. 버전을 낮추어서 저장을 해주셔야지만 나중에 그 사람도 2007 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우리가 이 파일을 오픈해서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저장 버튼 누르시게 되면 이제는 여기에 원데이라고 해서 저장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제 얘가 끝났어. 그럼 저는 얘 닫을게요. 여기 보면 X 버튼 닫기 누르시게 되면 닫히죠. 근데 여기 뭐가 하나 또 나타났어. 그 이유는 드로잉 2. 우리 아까 전에 드로잉 1, 2, 3까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3는 내가 닫았기 때문에 이제 2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다가 제가 사각형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려놓고 자, 얘도 저장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화살표 눌러서 저장을 누르셔도 되지만 또 한 가지는 자, 여기 보시면 이 디스켓 그림 보이시죠? 얘를 누르셔도 됩니다. 자, 한번 내가 경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 폴더 방 안에 지금 들어가 있죠. 자, 바탕화면에 자, CAD 2018 안에 지금 원데이 하나 있는 거죠?
자, 우리 원데이니까 다시 원 이런 식으로 할게요. 버전은 그냥 2013으로 하겠습니다. 저장 버튼 누르면 저장이 된다고요. 1-1데이 이렇게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저장한 거를 나는 다시 오픈하고 싶다. 자, 저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됐죠? 자, 오픈하고 싶어요. 그러시면 화살표 누르셔서 열기 버튼 누르시게 되면 자, 이제 여기서 찾는 거죠? 바탕화면에 오토캐드 2018 베이스 안에 원데이는 아까 그쵸? 열기 버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오픈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해서 우선 가장 기본적인 건 새 도면을 열고 작업을 해서 저장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저장된 파일을 열어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걸 모르시면 안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는 기본 설정에 관련된 부분을 볼 거예요. 우선 화면의 색상은 저처럼 검정색이어도 되고 흰색이어도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색상 지정하세요. 색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색상을 변경하는 방법은 자, 옵션에 들어가셔서 색상, 화면 표시의 색상에 들어가시게 되면 나오지요? 글꼴도 변경하실 수 있는 거고요. 다른 건 설정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 아래 부분인데요. 저는 지금 보시면 마우스 움직일 때마다 보이는 좌표가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자, 우리 다음 시간에서는 이제 선 그릴 부분 할 건데요. 그리다 보니 이런 뭔가가 나오죠. 자, 이렇게 막 각도도 나오고, 그쵸? 얘는요, 나는 작업할 때 너무 불편한 것 같아요. 그쵸? 간단한 이런 그림을 그릴 땐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복잡해지면요, 이런 게 되게 거슬려집니다. 나 이거 없애고 싶어.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좌표를 하나하나 나갈 건데, 좌표 인식이 잘 안 됩니다. 자, 얘를 이제 없애주는 방법입니다. 자, 우선은 자, 여기 아래 보면 상태바 중에서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것만 하시는 거예요. 맨 끝에 보시면 사용자화라고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 체크가 되어 있는 것들은 여기 상태바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자, 좌표, 이 숫자가 좌표인데요. 얘를 체크하게 되면 없어지죠? 아마 이 좌표가 없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 좌표는 있으셔야지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크기가 대략 어느 정도 크기인지 알 수 있으니까 반드시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러분 동적 입력이라는 게 있어요. 동적 입력이라는 애를 체크하세요. 체크하시면 밑에 보시면 요게 동적 입력이거든요. 볼게요. 그쵸? 얘가 켜 있으면 아까도 보시다시피 요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동적 입력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준다? 자, 얘를 한번 누르면 꺼지죠. 파란색은 온돼 있는 상태고 켜져 있는 상태고 회색은 꺼져 있는 상태예요. 이제는 내가 아까와 똑같이 작업을 해도 그런 부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쵸? 자, 이것도 질문을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뭐가 딸려 나온다고. 그거는 자, 기본적으로는요, 사용자화에 가셔서 동적 입력을 체크하셔야 돼요. 여기선 없어요. 아무리 눈 찾고 찾아도 없어요. 사용자화에 가셔서 동적 입력 체크하셔야지만 나타난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사용자화라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자, 기본 설정이 요거는 맞춰 놓으셔야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작업을 하면서 저와 똑같은 환경에서 작업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정리한 걸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저장하는 부분은 저장을 하게 되면 이름이 생기죠. 그 이름에 이제 세이브해서 저장을 하는 거고, 한번 저장된 상태에서 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입니다. 자, 새 도면 열기는 컨트롤 N 또는 그냥 새 도면이잖아요. 가셔서 여기 미터법 없이 열기라는 것을 열어준다라는 거고요. 자, 파일 열기는 오픈이지요. 오픈. 자, 해서 내가 원하는 파일을 선택해서 열어줄 수 있는 거고, 옵션은요, 화면 표시의 색상과 글꼴을 변경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다른 거는 지금은 보시면 안 되세요.
자, 그 다음 기본 환경 설정에서 요거를 없애고 싶어요 라는데 요거는 동적 입력이라는 부분을 오프하셔야 됩니다. 동적 입력이라는 게 이렇게 생긴 아이죠? 얘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사용자화에 가셔서 동적 입력이라는 것을 체크하셔야지만 나타나고요. 앞에 있는 좌표를 보고 싶다 그러시면 역시 사용자화에 가셔서 좌표를 체크하셔야 화면에 보인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첫날로 여러분과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많은 양일 수도 있겠지만 기본 환경 설정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을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토캐드 2018 2D 과정 초보 탈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전 시간에는 2018 화면 구성이라던가 기본 설정이 관련된 부분, 새 도면을 작성하고 옵션 설정해줄 부분과 저장과 열기 부분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그림을 그리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명령이 선이겠죠? 그래서 line이라는 명령과 선으로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지울 수도 있으셔야 합니다. 자, 객체 지우기 erase라는 명령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볼 거고요. 화면을 쉽게 확대한다거나 축소 또는 화면을 이동시켜주는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선 그리기라는 것은 여러분 홈에 가시면 그리기 패널 안에 선이라고 있고요. 또는 이 아이콘을 클릭하셔도 되지만 우리 선이 라인이잖아요. 그쵸? 라인이라고 입력을 하신다거나 또는 단축키로는 L이라고 입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라인 명령 안에 들어가시면 옵션 부분이 있는데요. 옵션에서는 취소라는 것은 undo라고 해서 U, 닫기라는 건 close라고 해서 C. 자, 이건 같이 그림을 그리면서 보여드릴 겁니다. 화면을 확대하고 축소하고 이동하는 것은 여러분 줌이라는 명령을 사용하는데 지금 제가 뭔가를 많이 써놨지만 가장 편한 방법은 여러분 마우스에 보시면 가운데 휠 있죠? 휠. 마우스 휠이라는 건 이렇게 왔다 갔다 굴려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이 한번 움직여 보시면 그림이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또는 화면을 이동하는 명령은 펜이라는 명령인데 여기 보시면 손바닥 그림을 지정하셔도 되고 또는 마우스 휠을 클릭하게 되면 손바닥으로 바뀝니다. 이것도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지우기라는 방법은 이제 객체를 선택해서 지우셔야 되는데 지우는 명령은 수정 패널에 가시면 이렇게 지우개 그림이 있고요. 또는 erase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erase라고 입력하셔도 되고 여기에 단축키로는 erase의 E입니다. E라고 입력을 하셔도 되겠고 자, erase에 들어가시게 되면 자, 여러분이 선택을 하라고 물어봅니다. 내가 지우고 싶은 객체 선택하라고 나오거든요. 자, 해서 그 선택을 하시고 엔터 치셔도 되고 또는 아무런 명령을 지정하지 않고 그냥 마우스로 지우고 싶은 객체를 클릭한 다음에 키보드에 보시면 딜리트 키 있죠? 그것을 눌러도 삭제가 됩니다. 자, 이 부분도 캐드를 실행을 해서 같이 한번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오토캐드를 실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 새로운 파일을 하나 열어주시고요. 여실 때는 새로 만들기에 가셔서 여기 미터법 없이 열기를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선은 화면에다 그림을 그릴 건데 그리기 패널 안에 가시면 위쪽에 선이라고 보이시죠? 자, 이 선 한번 클릭하시면 밑에 라인에 첫 번째 점 지정이라고 나옵니다. 자, 지금 마우스 움직이시면 이렇게 십자가 부분이 움직일 거예요. 자,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클릭이라는 것은 마우스 왼쪽 버튼입니다. 클릭하게 되면 선이 하나 이렇게 따라 나오죠? 그리고 아래 하단을 보시면 다음 점 지정 또는 명령 취소라고 나오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보시면 대괄호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대괄호가 되어 있는 것들은 우리가 옵션이라고 합니다.
자, 옵션 중에서도 이렇게 U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단축키인데요. U라고 입력을 여기다 하고 엔터를 치셔도 되겠지만 그냥 이렇게 얘를 클릭하셔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옵션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고, 자, 다음 점 지정이라고 해서 지금 내가 여기다 점을 찍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여기다 찍게 되면 이 점과 이 점이 서로 연결이 되면서 선분이 하나 나타날 겁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선분 하나가 그려지고요. 밑에 보시면 또 다시 다음 점 지정 나옵니다. 다음 점 지정 또 다른 여기다 클릭하게 되면 점이 하나 찍히면서 선이 하나 그려집니다. 자, 이제는 보니까 또 옵션이 두 개가 나타났어요. 자, 대괄호 안에 아까 전에는 취소라는 것만 있었지만 선분이 객체가 두 개가 되니까 닫기라는 옵션이 하나가 더 추가적으로 생겼습니다. 닫기라는 것은 지금 현재는 열려져 있는 상태고 닫기에 C를 입력하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닫히면서 객체가 이렇게 닫힌 객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C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죠. C하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닫힌다라는 겁니다. 닫히면서 커맨드 라인 상태로 빠져나갑니다. 라인이라는 명령이 종료가 된 것이지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보죠. 이 선을 클릭하셔도 되지만 또 한 가지 방법은 라인이라고 입력하면 된댔죠? 자, 첫 번째 점 지정 여기다 클릭하고요. 다음 점 지정 여기다 클릭하고요. 자, 근데 나는 취소하고 싶다. 명령 취소. 그러면 U라고 입력을 하셔도 되고 그냥 얘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한 단계씩 취소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찍을게요. 여기. 자, 두 번째 여기. 자, 두 개의 객체가 있기 때문에 닫기라는 옵션이 생성이 됐고, 자, 세 번째, 네 번째 이래세요. 이런 식으로 하고요. 만약에 취소하고 싶다 하면 뭐예요? 역순으로 한 단계씩 취소가 되는 거예요. 자, 취소했더니 역순. 또 취소했더니 역순.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나는 닫혀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닫고 싶은 게 아니라 여기서 끝내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그냥 엔터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엔 라인에 L만 입력하고 엔터 칩니다. 그러면 라인이라는 명령 안에 들어가고요. 첫 번째 점 지정, 다음 점 지정, 또 다음 점 지정. 자, 하다가 잘못했네? 그러면 명령 취소를 하게 되면 역순으로 이렇게 취소가 되는 거고요. 자, 만약에 이 상태에서 그냥 끊어주고 싶다 그러시면 엔터를 치면 되겠고요. 자, 다시 라인에 들어갑니다. L하고 엔터. 자, 첫 번째 점에서부터 다음 점, 다음 점, 다음 점, 다음 점. 닫기로 끝내겠다 그러시면 자, 크로스의 닫기를 클릭하게 되면 자, 내가 제일 처음에 찍었던 점과 마지막 점이 서로 연결이 되면서 닫힌 객체가 완성이 되고 자동적으로 커맨드 상태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라인이라는 명령을 다루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라인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렸는데 화면에 그림이 꽉 찼어요. 나는 좀 더 그리고 싶은데. 이럴 때 줌의 기능인데요. 자, 여러분, 자, 우리 첫 시간에 가르쳐 드린 것 중에서 뷰에 가시면 자, 요 탐색 막대라는 부분을 체크하시게 되면 얘가 나타나요. 그쵸? 자, 이 탐색 막대가 없으신 분들은 뷰를 클릭하시고 뷰폴트 도구에 가셔서 탐색 막대와 UCS 아이콘이라는 것은 이 좌표계라고 했습니다. 두 개를 켜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홈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 안에 가시면 여러분이 볼 게 손바닥하고 중기능인데 얘를 쓰셔도 되고요. 또는 여러분 지금 현재 마우스 있죠? 마우스의 가운데 휠 기능이 있을 거예요. 자, 왔다 갔다 굴려보세요. 그럼 저 그림이 점점 작아졌다가 반대로 돌리게 되면 어때요? 커지죠? 중기능이라는 거고요. 자, 그림이 한쪽으로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그게 이제 이 손바닥 펜인데요. 자, 얘를 클릭하셔도 돼요. 클릭하면 손바닥 나오죠. 여러분이 쉽게 내가 종이를 이렇게 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종이니까.
자, 이렇게 조정을 해줄 수 있다. 자, ESC 키 누르면 빠져나가는 거고요. 자, 얘를 누르셔도 되지만 여러분 마우스에 휠 마우스를 적용하다 보면 커졌다 작아졌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굴리게 되면. 근데 걔를 눌러보세요. 누르게 되면 이렇게 펜으로 이동이 됩니다. 왔다 갔다 굴릴 때는 줌 기능이 되는 거고 확대 축소가 얘를 누르시게 되면 이동의 기능이 되는 겁니다. 작업하다가 그림이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쳤다. 그럴 경우는 이렇게 내리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라인에 가셔서 첫 번째 점 지정, 첫 번째 점을 여기다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 점 지정 나오죠? 자, 다음 점 지정 여러분이 클릭하시고 또 다음 점 지정 넥스트 포인트. 자, 영문 버전이신 분들은 다음 점 지정이라는 부분에 넥스트 포인트라고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넥스트 포인트, 넥스트 포인트, 넥스트 포인트. 자, 만약에 하다가 잘못했다 그러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역순으로 취소를 할 건데 명령 취소라는 undo라는 명령이거든요. 얘를 한번 클릭하게 되면 역순으로 취소가 되는 거고 이해되죠? 자, 닫기라는 것은 지금 현재 가장 마지막 점인 여기와 가장 처음에 찍었던 이 점이 서로 연결이 되는 거죠. 닫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끝나는 거. 닫히면서 끝나는 거고요. 자, 만약에 나는 닫히지 않게 끝내고 싶다 얘네처럼 그러면 자, 라인에 가셔서 자, 점을 첫 번째 점, 다음 점, 다음 점, 다음 점, 다음 점. 이 상태에서 그냥 끝내고 싶다 그러시면 엔터를 치라고 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선이라는 명령인데 우리가 다음에는 우리가 CAD라는 프로그램은 지금 저희가 연습한 것처럼 눈대중으로 대충대충 작업하는 게 아니죠. 설계 도면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치수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수학이 아닌 산수를 좀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좌표 개념을 좀 아셔야 되는데 우리 다음 시간에는 좌표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근데 라인이라는 명령이 여러분한테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익숙해져야지만 그 안에서 계산하실 수가 있어요. 라인이라는 명령 자체를 모르시게 되면 이것도 힘든데 머릿속으로 또 계산도 해야 돼요. 그럼 너무 힘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번 시간에는 오늘 나가는 라인이라는 명령과 이레이즈라는 명령을 완벽하게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은 됐고요. 자,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인 게 그림을 그렸으면 이제 지울 수도 있으셔야 합니다. 자, 지우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이제 객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 라인 같은 경우도 여기 포인트를 찍었고, 여기 포인트를 찍었고, 여기 포인트, 여기 포인트, 포인트가 이렇게 있죠. 객체로는 얘가 하나의 객체, 얘가 하나의 객체, 얘가 하나의 객체, 얘가 하나의 객체, 얘가 하나의 객체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우리가 이레이즈라는 지우기 명령 안에 들어가게 되면 객체를 선택하라고 나와요. 객체를 선택하는 거지 포인트를 선택하라는 게 아닙니다. 객체를 선택한다라는 것은 요 객체, 요 라인 객체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런 라인 객체를. 이해되시죠? 내가 지우고 싶은 객체를 선택하신다라는 겁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erase, E-R-A-S-E, erase라고 다 입력하셔도 돼요. 그러면 밑에 객체 선택이라고 나오죠? 그러면서 마우스가요, 네모 박스로 바뀌었어요. 얘를 우리는 픽박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픽박스를 가지고 여러분이 지우고 싶은 객체를 선택합니다. 선택했더니 이렇게 흐릿하게 나오죠? 자, 또 내가 지우고 싶은 걸 선택합니다. 원하는 객체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자, 원하는 객체를 선택을 하시고 선택이 끝나셨으면 얘를 엔터 치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아래 하단을 보시면 총 4개를 선택을 해서 얘네가 사라졌다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아이콘을 클릭해도 되죠? 얘를 클릭하셔도 똑같이 객체 선택이라고 물어보고요. 내가 이 픽박스를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면은 클릭한 객체는 당연히 선택이 되어집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리고 밑에 총 3개, 하나, 둘, 3개 맞죠? 자, 선택된 거 개수 확인하셨으면 엔터 한번 칩니다. 그러셔야 깨끗하게 화면에서 지워지는 겁니다. 자, 이래제라고 2라고 입력하고 엔터 쳐도 되죠? 자, 이래제라고 입력을 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하나하나 클릭하기에는 너무 객체 수가 많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선택을 하고 싶은데요. 이럴 때 객체 위가 아닌 여백에다 클릭해서 드래그를 해봅니다. 점선의 박스가 나오기도 하고 방향을 반대로 하게 되면 실선으로 보이죠? 자, 점선이냐 실선이냐 보이세요? 초록색이냐 파란색이냐. 명칭으로는 윈도우와 크로싱인데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 파란색 이렇게 실선의 박스는 박스 안에 완전히 포함이 되는 것만 선택됩니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 보시면 박스에서 완전히 포함이 되는 것은 요거 객체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얘 하나만 선택이 되는 거고 얘는 요만큼이 빠져나와 있어서 안 되고 얘도 요만큼이 빠져나와 있어서 안 되고 얘네도 전부 다 이렇게 빠져나와 있죠? 일부분이 빠져나와 있으면 안 돼요. 얘는 이 박스 안에 완전히 포함이 돼야지만 선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서 자, 이렇게 하면 얘도 잡히죠? 요거 하나만 이렇게 잡고 클릭해 볼게요. 얘 하나만 잡혔어요. 엔터.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이레이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점선의 박스는 무엇이냐? 얘는요, 마우스 이렇게 드래그 해보면 알겠지만 이 박스 안에 완전히 포함이 되는 건 물론이고 살짝이라도 걸쳐지면 선택이 다 되는 거예요. 자, 살짝이라도 걸쳐지면 자, 얘도 지금 이 부분이 걸쳐졌죠? 얘도 이 부분이 걸쳐졌죠? 얘도 여기 끝부분 살짝 걸쳐졌죠? 자, 살짝만, 당연히 완전히 포함이 되는 건 물론이고 걸쳐지기만 해도 전부 다 선택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자, 이렇게 해서 클릭하게 되면 얘네가 선택이 되어졌고 엔터 치면 지워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지울 때요. 자, 나는 지울 게 많다. 요거 다 잡을 거다. 그러시면 여백에 클릭해서 점선의 사각형이 나오게 하면 걸쳐지기만 해도 선택이 되니까 이렇게 선택해서 지우시면 되는 거예요. 되죠? 자, 다시 한번 라인에 가셔서 그냥 제 마음대로 지그재그 그리겠습니다. 자, 그림을 그렸고요. 맞아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요. 지울 때는 이레이즈라는 명령에 가셔서 자, 나는 예를 들어 하나만, 요거 하나만 지우면 돼요. 그럼 얘 하나만 선택하고 엔터 치면 지워지는 거고 나는 예를 들어 요 안에 있는 부분을 다 선택하고 싶다 이러실 때는 자, 여백을 클릭하셔서 점선의 사각형이 나오게 되면 살짝만 걸쳐줘도 선택이 되죠,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지울 수 있고. 자, 또는 나는 실선의 박스가 나온다라고 하면 박스 안에 완전히 포함이 되는 것만 선택이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삐져나와 있으면 선택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되세요? 자, 거기에 나는 예를 들어 화면에 있는 그림을 전부 다 지우고 싶다. 자, 이럴 때는 이레이즈에 가셔서 객체 선택에다가 all이라고 입력하는 거예요. all. all이라는 건 모두라는 의미잖아요. all하고 엔터. 그러면 전체가 선택이 되어지고 자, 이렇게 회색빛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총 9개가 선택이 되었다라는 1차적인 표시입니다. 여기서 엔터 한번 더 치시면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이해되셨어요? 다시 한번 라인에 가셔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지그재그 지금이야 뭐 여러분 마음대로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고 잘못했네 한 단계 취소하실 때 물론 이레이즈에 가셔서 지우셔도 되지만 이럴 경우에는 그냥 명령 취소하시게 되면 한 단계씩 취소가 되니까 이게 더 나으실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나는 지우기를 할 겁니다. 하나만 선택해도 된다 그러시면 하나만 잡으시고 하나만 선택해서 엔터 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나는 좀 부분 요걸 다 선택하고 싶어요. 그러시면 이럴 땐 점선의 사각형이 나와서 살짝만 걸쳐줘도 되게끔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레이즈에 가셔서 실선은요. 완전히 포함이 되는 것만 선택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자, 선택이 됐는데 나 이거 잘못 선택했어. 선택 해제해야겠어. 그러실 때는
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시 선택. Shift 키 있죠? 키보드상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자, 선택한 것을 다시 선택하게 되면 해제가 됩니다. 이해되세요? 다시요. 자, 나는 이렇게 선택을 했잖아요. 해제하고 싶어. 해제. 자, 그러면 Shift 키를 눌러서 선택하게 되면 얘네가 살아나죠. Shift 키 눌러서 선택하면. 이해되세요? 이렇게요. 자, 그리고 이레이즈 안에 가셔서 화면 안에 있는 그림을 전부 다 지우겠다 그러실 때는 all이라고 입력하시게 되면 이 화면 안에 있는 모든 객체를 다 지우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자, 내가 모르고 다 지워버렸어. 이거 취소해야 돼. 지우면 안 되는데 지워버린 거예요. 이럴 때는 자, 한 단계씩 역순으로 한다라는 것은 아까 라인에서 자, 라인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점 찍고 계속 이렇게 찍다가 명령 취소라는 게 undo라고 해서 한 단계씩 취소해준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기억나세요?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 커맨드 상에서 자, 한 단계 취소를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undo의 u를 입력하고 엔터 치게 되면 자, line이라는 명령, 내가 방금 전에 했던 그림을 그렸던 line이라는 명령이 해제가 된 거예요. 취소가 된 거예요. 취소. 해제가 아니라 취소. 다시 U하고 엔터 치시면 자, 아까 이제 역순으로. 자, 여기 볼게요. 그게 바로 얘인데요. 화살표를 누르시면 이게 나와요. 자, 나 이레이즈, 또 이레이즈죠. 자, 여기까지 그러면 다시 나타나죠. 자, 나는 라인 되죠. 자, 얘는요. 다시 되돌리는 거. 이런 식으로. 이해되세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자, 여러분이 이 아이콘을 선택하는 게 아마 더 편하실 겁니다. 이렇게요. 이게 더 편하시죠? 취소하는 거, 얘는 다시 돌리는 거.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자, 나는 이레이즈 지우겠습니다. 2하고 엔터, all하고 엔터. 그러면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요번 시간에는 뭘 했어요? 선이라는 명령과 자, 지우기 명령을 해보았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한 것은 선 그리기라는 명령에서 line이라는 명령에 들어가면 그냥 엔터를 치면 완료가 되는 거고 undo에 u를 입력하면 한 단계씩 역순으로 취소가 되는 거고 C를 입력하게 되면 닫기를 해준다라는 거 보았고요. 이제 아시겠죠? 뭔 소린지? 자, 그 다음에 화면 확대 축소 기능에서는 윈도우 마우스 휠을 드래그 해주시면 그림이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또는 내가 걔를 꾹 누르게 되면 화면이 이동이 됐던 거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자, 객체를 지우는 방법은 이레이즈에 가셔서 자, 명령에 이레이즈라는 명령에 가시면 내가 삭제하고자 하는 객체를 선택하라 물어보잖아요. 객체 선택하고 엔터를 치면 되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삭제할 객체 얘는 그냥 명령어를 주지 않고 그냥 클릭한 다음에 키보드에 딜리트 키를 눌러도 삭제가 돼요. 근데 여러분 요거를 기억하셔야죠. 이게 원칙이니까. 그죠? 이레이즈 all을 입력하게 되면 전체가 다 삭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작업 취소라는 것은 undo라는 명령이고요. 작업 중 실행한 명령을 한 단계씩 취소시켜주는 거고 취소 복구하는 건 다시 재살리는 건데 얘는요. 작업 취소한 여기 내력이 없으면 안 돼요. 이력이 남아 있어야 가능한 거고 얘는 이력이 히스토리가 쭉 남거든요. 근데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여튼 작업 취소는 undo에 u를 입력하셔도 되고 그냥 편하게 이 화살표 누르시는 것이 더 편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가장 기본적인 명령인 선 그리기와 지우기에 관련된 부분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